근데 결국 그 내가 덮어놓은 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예쁜 장미가 왜 나한테 왔을까? 이혼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원인을 막 찾아요. 이유를. 근데 그 공허함은 원래 왔어야 되는 거였죠. 결혼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에 혹해서 결혼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이혼 상담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는 주로 이제 오셔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일단 왜 말씀을 많이 듣냐면 해답을 알고 있는 건 나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집중해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자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도 그분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저는 그분보다 그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 자신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또 글로 쓰는 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생각을 글로 쓰려면은, 그러니까 말은 그냥 두서없이 막 할 수 있죠. 근데 글로 쓰기 위해서는 앞뒤가 맞아야 되고 주어랑 서술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런 거를 안단 말이에요.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에서. 그러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혼 상담을 할 때 사전 질문지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원하지 않으시면 쓰지 않지만 그거를 미리 쓰고 오시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결혼 교육이나 이혼 교육도 마찬가지로 드려요, 사전 질문지를. 그러면은 그걸 쓰는 과정에서 나의 결혼관이 뭔지, 나의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해답까지 나와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떤 요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외면하고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덮어두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물론 저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실을 아는데 그걸 이렇게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서 일을 진행을 시키죠. 근데 결국 그 내가 덮어놓은 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걸 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너무 멋있는 거죠, 그 표현이. 그래서 저는 그걸 적는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였냐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린 것처럼 바람핀 생간녀 얼굴을 처음 보고 한 말이 너무 황당해서 너도 네가 못생긴 거 알지?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예쁜 장미가 왜 나한테 왔을까? 라고 말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장미가 왜 나한테 왔을까? 그거를 지금에 와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은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걸 봤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속에 내가 본 진실을 감춰놓는 거죠. 이렇게 살포시 덮어놔요.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결혼을 진행했어. 그리고 이제 아기 낳고 살죠. 그러면서 그럼 그 문제가 이제 내가 덮어뒀던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씩 드러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혼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원인을 막 찾아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삶이란 원래 이런 거야. 남자 다 똑같아. 여자 다 똑같아. 애가 있는데 무책임하게 어떻게 이혼해. 이런 말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난 이상하게 해답은 이혼밖에 없는데, 이혼을 하면은 안 되는 요소들을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컸어. 이제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가장 큰 이유가 사라졌죠. 그러면은 근데 내가 숨겨놨던 그 진실,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했던 통찰은 그거는 사라지지 않죠. 그 원인은 내가 원래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갖다 붙인 정당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그렇게 그 요소가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결혼을 막고 있던 내 가장 강력한 요소가 사라지면 그때는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오면서 중년의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50, 6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까지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은 원래 왔어야 되는 거였죠. 진작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도외시한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폭발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그게 내가 타격이 더 큰 거죠. 인생이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면은, 잘못된 시기에 오면. 그래서 이혼을 결국은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던 분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렇게 예쁜 장미가 왜 나한테 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우대가 아주 멀쩡한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장미가 왜 나한테 왔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근데 알고 있었죠. 결혼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에 혹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났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혼했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끌고 온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을. 이 여자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끌고 왔다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참지 못하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의 평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인, 통찰력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장미가 왜 나한테 왔을까라는 건 굉장히 좋은 명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사업을 해, 어떤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어. 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누가 봐도 돈을 벌 게 뻔한 이 기회가 왜 나한테 왔을까?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라는 사람한테까지 기회가 왔다는 거는 나보다 조건이 더 좋았던 사람들한테도 왔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선택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왜 나까지 내려왔을까?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내가 뭐 착한 일에서 복을 받는 거야. 나한테 기회가 왔어. 이건 인생에 3번 온다는 기회 중에 하나야.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나한테까지 왔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장미는 예쁘죠. 근데 가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장미를 보고 혹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버린 거죠. 잡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잡은 거죠. 덥석 잡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20대, 30대를 그 가시에 찔리면서 보낸 거죠.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인을 하셔야 돼요. 통찰. 사람에 대한 평가. 그거를 한순간도 도외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통찰을 통해서 많이 결혼을 신중하게 할 수 있고요. 이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결론인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서 나온 결론. 그분이 20년을 산 인생에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죠. 이렇게 예쁜 장미가 왜 나한테 왔을까? 가시가 있기 때문인데,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장미를 잡지 않은 거를 내가 잡았다는 거. 거기에서 내 인생에 패착이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덥석 잡은 거예요. 아무런 그 꽃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은 거죠. 전체적인 모습을. 그 일부만 보고 그 일부가 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기망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 장미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 장미는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어필한 것 뿐이죠. 근데 나는 그거에 속아 넘어간 거죠. 일부러 안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침해받는 거고 그 고통은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들 부디 사람에 대한 통찰 잘 하시기 바라고. 결국은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통찰은 뭐다? 아류노노를 해야 기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는 뭐 이렇게 컨텐츠 예고 같은 걸 했었는데요. 한동안 안 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컨텐츠 예고를 합니다. 뭐냐면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은요. 다른 사람들 얘기였어요. 제 얘기는요. 1% 정도 있었나? 이번에 10만 구독자가 되면서 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전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던 끝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연애 얘기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셔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라는 인간은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그런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요. 저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컨텐츠는요. 이게 바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이제 올리려고 해요. 제가 봤는데 모두 5번의 연애가 있습니다. 5번의 연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상, 그러니까는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연애 5가지. 아변의 5가지 연애 이야기,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에 뭐 사랑도 아니죠.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냥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되어 있겠죠. 몰라요.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 때 제가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의,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데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이렇게, 제가 머리가 짧은 게 초등학생 때부터 머리가 짧았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머리를 잘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숏컷을 유지하다가 대학생 때 이제 한번 여성스러워져야 된다는 주변의 압박에 이제 머리를 기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숏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있었어요. 여학생들한테. 숏컷에다가 공부를 그래도 그 학교에서 뭐 동네 학교지만 동네 수준이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숏컷을 했고 보이시한 모습 때문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왔는데, 그러니까 숙명여자 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잖아요. 거기서 제 후배 한 명이 저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세 번째로 하고요. 네 번째는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저를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던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그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하고, 5번째는 저의 이제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요. 결혼은 없습니다. 결혼은 포함되지 않아요. 5가지를 드릴 건데요. 이게 뭐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애들 장난 같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기억에 남고 재미있고 그 시절에 했던 그런 풋풋한 사랑 이야기?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5번째 있잖아요. 마지막 사랑 이야기는 이제 또 이 10만 기념 영상처럼 좀 의미 부여를 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 지금까지 다음 컨텐츠 예고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